지금 가장 그래도 국민들께 가시적으로 우리가 지금이라도 좀 바뀌어 보겠습니다. 예. 라고 하면서 호소 들을 수 있는 계기는 장동혁 대표 퇴진이 일래요. 선대위원장 가지고 안 됩니다. 아니 시간을 돌려서요. 그러면 우리 송영훈 변호사님이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 참모라면 오늘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조언하셨을까요? 오늘요? 네. 오늘은 지금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죠. 그쵸. 왜냐하면 이미 본인이 퇴로를 차단했어요. 그동안에. 그 말을 번복하고라도. 무소속 출마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러니까. 그런데 선거에는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예. 무소속 출마는 안 하면서 선거에 참여하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하거나 네. 아니면 개혁신당으로 가거나 그것밖에 그렇죠. 없지 않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공천을 신청한다는 것은 상수로 봐야 되고 네. 여기서 만약에 후보 등록을 안 했다가는 정말 전국의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오늘은 다른 선택지가 저는 없었다고 봐요. 오히려 시간을 되돌려서 그 앞에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를 묻는다면 그건 좀 바둑을 복귀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는 있다고 봐요. 복귀할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찝으시면 3월 8일이죠. 그 결의문 의원총회 결의문 나왔을 나왔을 때. 그때 오세훈 시장의 일성은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결의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주장하는 일체 주장에 반대한다 이거였잖아요. 네. 정치적 복귀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네. 불가능한 일에 반대하는 건데 그런 미온적인 결의문을 두고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더 적극적으로 당의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들이 효과가 반감된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은 좀 실착이었다고 보이고 그런데 아직 선거 끝난 거 아니잖아요. 네. 70여일 정도 남았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그래도 당의 변화를 수동하고 견인해 내려면은 이 3월 8일의 지점을 잘 복귀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제가 뭐 오늘 딱 든 생각이 오세훈 시장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라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본인이 일단 선택의 초이스를 가지수를 좁혀버렸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결국은 결의문 나온 직후에 첫 단추를 오세훈 시장이 좀 잘못 깬 것 같다. 거기서부터 뭔가 이 스텝이 조금 꼬인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만 국헌에서 보면 등록을 안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등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송 변호사의 분석이 저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3월 8일부터 제가 오세훈 시장의 이제 딱 그 입각해서 봤을 때 제 마음에 드는 가장 큰 느낌은 서운함. 아니 아빠 나도 똑같은 자식이야. 근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박정하게 굴어. 결의문 나온 거 가지고 내가 잘했다고 했을 때 그래 우리 장남 세훈이가 잘했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래 너 보고 더 열심히 살게 하면 되는데 아니야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남양주에서 8명 소주 마시고 간 건 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라고 딱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제가 안에 들어가서 싸우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가정을 바꾸겠습니다. 그랬더니 공관위원장이나 당동혁 대표가 저희도 국민들 눈높이 그리고 오세훈 시장 열심히 뛸 수 있도록 해볼게요가 아니고 어떻게 입장이 나왔냐면 매우 반갑고 환영할 결단이다.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의 고민과 책임감이 담긴 선택으로 받아들인다. 이제 서울도 준비됐다. 라고 했는데 이게 저는 어떻게 읽히냐면 너 공천에서 떨어질 거야.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 큰 사단이 발생할걸요? 아니 근데 이제 경선을 하다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됐다가는 네. 정말로 당에 큰일이 날 것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본인의 전권을 강조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플랜 봅니다. B도 있고 왜냐하면 플랜 C도 있다면서요. 그 플랜 B 발언은 제가 오늘 아침에 들으면서 네. 귀를 의심했는데요. 네. 만약에 지금 이미 공천 신청했지만 예. 오세훈 시장이 공천 신청을 안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더라도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그 조광한 최고위원의 플랜 B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어요. 예. 네. 왜냐하면 자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공천 신청을 안 해요. 박수민 의원이 후보 등록을 해요. 예. 네. 그 상황에서 그러면은 우리 당이 내세울 후보를 일종의 B급 상품으로 만든 거예요. 그거는 공당의 최고위원이 나가서 할 발언으로는 정무적 감각이 매우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플랜 B라는 표현에다가 그 박수민 의원으로 누가 봐도 추정되는 사람을 덜어버린 게 상품 자체를 B급으로 내리는 그렇게 그런 만들어버린 거예요. 부작용 악영이 만약에 있었다. 오세훈 시장이 등록을 안 했으면 예. 그리고 우리 당의 선택이 박수민 의원이 되는 상황이라면 선거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는 B급 상품을 내놓고 싸우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만약에 이런 분들이 지금 선거를 지휘한다면 정말 앞으로 지방선거가 더 산으로 갈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라디오 들으면서 굉장히 걱정스러웠어요. 그랬군요. 자, 이게 안에서 싸우겠다고 했는데 전쟁 중에 제일 끔찍한 게 전 내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에서 잘하는 사람들끼리 싸울 때 제일 상처가 크거든요. 근데 오 시장 계속 싸우겠다고 했거든요. 밖에서 공천 후보 등록이라는 가장 큰 카드를 들고 이렇게
같이 견제를 해봤지만 결국 오 시장의 요구 중에선 받아들여진 게 없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네. 네, 지금 그러니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3월 8일에 예. 빌도어가 잘못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의원총회 결의문이 오세훈 시장 때문에 나왔든 그렇지 않든 예. 네. 만약에 오세훈 시장과 무관하게 나온 거면은 더더욱 그 결의문을 본인이 높이 평가해줘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본인이 뭔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나왔는데 그 정도가 나왔다면 그 정도의 결의문에 만족하고 칭찬하는 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든 그때는 더 명징한 메시지가 나왔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빌드오더가 계속 꼬이는 이유는 가장 명징한 메시지를 지금 오세훈 시장이 피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정면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계엄 옹호, 탄핵 반대, 뭐 부정선거론 계엄 주장하시는 옹호.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절연하고 가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대상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절연을 주장했던 분들이 핍박받아서 당 밖에 있는데 다시 모든 징계를 취소하고 당 안으로 힘을 모아서 함께 가야 된다. 예. 여기까지 명확하게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을 피해갔기 때문에 다른 수를 놓으면 자꾸 빌드오더가 꼬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우리 송 변호사께서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등록까지 했는데 중간에 떨어뜨리면 정말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후과가 예상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일단 오세훈 시장, 현역 시장이 등록했어요. 공천 신청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 경선 결과 누가 서울시장 후보가 될까? 플러스 그 이후에 그걸 현재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 본선은 어떻게 될까 한번 예상해 주시죠. 일단 본선에 대해서는 경선을 먼저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도 저는 오세훈 시장이 통과한다고 봅니다. 통과할 왜냐면은 거다. 예. 박수민 의원이 오늘 뭐 공천 신청을 했다고 하지만 예. 공약이 뭐죠? 아무도 몰라요. 예. 오늘 갑자기 등록하셨는데 예. 그다음에 뭐 윤희숙 전 여의도 연구원장 같은 경우는 매우 유능하고 훌륭한 그 경제학자이시지만 예. 국회를 또 여러 해 떠나 계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현실적인 조직력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과는 그래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그 외의 분들은 제가 굳이 논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후보는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되는 게 순리에 맞다고 생각하고 예. 만약에 그렇게 안 될 경우는 제가 구청장 후보나 시의원 후보면은 분통이 터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가장 선봉에서는 광역단체장 후보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위 줄투표 많이 줄투표 한다는 영향이 거죠. 있기 예, 때문에 예. 맨 앞에서 시장 후보가 누가 끌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뒤 하단에 있는 그 선거의 득표율도 많은 영향을 받아요. 예. 실제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를 대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청장 선거도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서울시에 그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국민의힘을 지지하느냐,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 2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예, 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빼고도라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당을 바꾸지 않으면 이 40대 20 이런 지지율을 뒤집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혼자 인복선 한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20%를 50으로 끌어올릴 힘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획기적인 방안도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은 오세훈 후보 시장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여기서 피할 수 없는 전장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평가를 들으면 후일은 도모할 수 있겠지. 왜? 이번 지선 망치면 당은 대표 지도부가 교체될 거니까.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뒤를 찾고 돌아보면서 싸우면요 네. 칼에 찔립니다. 네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네. 벌써부터 젖잘싸를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네. 오세훈 시장은 서울 4선 시장입니다. 그렇죠. 명확한 이 선거 승패의 기준은 당락이에요. 네. 다른 게 될 수 없습니다. 뭐 5% 차이로 지느냐, 3% 차이로 지느냐 이런 게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무조건 이길 각오로 싸워야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